처음 왔을 때 꼬미는 한쪽 다리를 아예 딛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이전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진통제만 처방받았는데 나아지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저에게 진료를 보러 왔습니다. 심지어 꼬미는 십자인대가 파열된 건데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만 처방해서 다리를 한 달 동안 딛지 못한 거예요. 보호자 입장에서도 답답한 게 병원에서는 진통제밖에 줄 수 없다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는 한 달간 걷지 못하니 보호자님이 병원은 다니고 있는데 마음만 무너지는 거죠. 간혹 십자인대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수술이 어렵다고 안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정말 정형외과에 대한 경험이 모든 수의사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꼬미처럼 진통제를 처방하고 나아지는지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참 꼬미 같은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아이들은 수술하면 바로 나아질 수 있는데 꼬미는 다리에 무리가 오는 기간이 한 달이나 되다 보니 관절낭이라고 하는 구조가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십자인대가 이 대퇴골과 경골을 잡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대퇴골과 경골에 이렇게 회전이 되는 다리가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이쪽 부분에 관절낭이라고 하는 조직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이걸 미디얼 버트리스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관절이 부풀게 됩니다. 꼬미도 그런 상황이어서 십자인대가 끊어지자마자 온 애들이랑 다르게 관절경으로 확진을 했습니다. 원래는 신체 검사로만 진단이 되는데 끊어진 지 좀 된 아이들은 관절경을 봐야 합니다. 보시면 흰색으로 뭉쳐져 있는 듯 보이는 게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나풀거리는 모습이에요. 꼬미 보호자분에게도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진단을 했고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가장 많이 하는 수술법이 TPLO입니다. TPLO는 정강이 뼈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에 맞게 뼈를 절단해야 하는 수술이라 난이도가 있습니다. 전문 장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 적으면 원하는 각도를 잘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복이 느리거나 다리 변형,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이 많이는 없죠. 특히 꼬미는 사진처럼 관절낭이 굉장히 부풀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TPLO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꺼워진 관절낭을 절개해서 다리에 걸리는 힘을 줄여주는 과정까지 해야 합니다. 보시면 절개 후 실제로 확인했을 때 부풀어 있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심지어 종양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커 보이죠. 저는 확실한 것을 좋아하니까 종양인지 확인하려고 조직검사까지 의뢰했습니다. 다행히도 조직검사 결과 종양은 아니었지만요. 수술 후에도 이 정도로 관절낭이 부풀어 있으면 회복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보호자분에게도 안타깝지만 조금 느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너무 다행히도 이 모습이 수술한 지 3일 뒤에 태어나는 꼬미의 모습인데요. 딛지 못하던 다리를 딛기 시작했어요. 뼈를 자르는 수술을 했어도 그 통증이 수술 전보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3주차가 지나서 다시 온 꼬미의 모습입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잘 걷죠. 아예 두 다리로 서기도 합니다. 꼬미는 수술이 늦은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십자인대는 수술만 제대로 되면 이렇게 나아질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십자인대가 파열됐는데도 수술은 안 하고 꼬미처럼 진통제를 먹는다거나 보조기만 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건 제가 직접 저한테 수술을 받거나 심지어 수술이 잘못되어서 재수술을 한 애기들의 얘기입니다. 혹시 아이가 치료를 받은 지 꽤 시간이 되었는데 다리를 딛지 못한다거나 불편해하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단이 틀리지 않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오래 해야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수술이 필요한 질환을 가진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같은 질환이라도 수술이 권장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6살 아이들은 수술 자체가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리는 좀 불편하겠지만 수술보다는 약물로 통증 조절만 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십자인대 파열을 발견했을 때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아이가 다시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또 최근에 꼬미와 비슷하게 온 아이가 또 있는데요. 호두예요. 호두는 소파에서 뛰어내린 이후에 다리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보호자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꼬미와 다르게 호두는 다리가 불편하자마자 바로 왔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시간 자체가 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한 신체 검사만으로 쉽게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진단할 수 있었죠. 보호자님께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진단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보호자님께서는 수술을 빨리 결정해 주셨어요.
수의사 입장에서도 수술을 빨리 해야 나중에 반월판 손상 등 추가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님께 감사했습니다. 수술을 한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보호자님도 저를 믿어주셨다는 거고, 보호자님도 저도 아이가 이전처럼 잘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같은 마음으로 수술을 결정한 것이니까요. 호두도 꼬미와 같이 절골술로 수술을 진행을 했고, 다리가 불편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술을 한 거라 꼬미의 경우보다는 훨씬 수월했어요. 그리고 호두도 수술 10일 만에 아프던 다리를 딛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어찌나 재빠른지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희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봅니다. 이건 한 달 차인데요, 여전히 불편함 없이 잘 다니고 뼈도 잘 붙고 있습니다. 꼬미도 호두도 수술을 하고 다시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수술 시기를 놓쳐 반월판에 손상이 많이 간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절뚝거리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 보호자분들도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라 열심히 병원을 다녔는데 십자인대 파열에는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처방받은 진통제만 먹이거나 보호대를 해주는 순간입니다. 꼬미처럼요. 그리고 제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제가 수술이 필요가 없는데 권해드리는 것처럼 반응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좀 지켜보신다고 약 처방을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또 시기가 늦어집니다. 아이가 갑자기 다리를 절뚝이고 딛지를 못한다면 정형외과 진료에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다리가 아팠던 꼬미와 호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저는 세상에 아픈 강아지가 없도록 매주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